안녕하세요. 보수미입니다. 어제 죽음의 조라 평가받고 있는 B조의 경선 토론이 있었죠. 역시나 보수미가 경선 토론 이전에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예측 가능한 흐름이었어요. 오늘은 사실상 결선 토론의 예고편인 한동훈과 홍준표의 주요 하이라이트 부분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가볍고 짧게 제 생각을 곁들이겠습니다. 참고로 이철우 나경원은 너무 수준 이하라 아예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보실게요. 자, 이번엔 순서대로 나경원 후보부터. 가만히 있어. 네네. 내가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네. 이 원래 사회 통합이 주제가 아니었습니까? 사회통합은 이제 조별 토론입니다. 요 다음 라운드가 이제 사회통합으로 하게 됩니다. 바이든이 연상되면서 고령 리스크가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 결국 한쪽에서는 계엄, 한쪽에서는 30번의 탄핵 시도로 극단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계엄으로 인해 하게 된 선거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계엄에 관한 질문을 우리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빌드업을 시작했죠.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홍 의원님께서 12월 4일 날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3월 20일 날은 홧김에 서방지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홍 후보님도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2시간 정도 됐죠. 국회에서 계엄해서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게 2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 예. 자, 여기서 한동훈은 홍준표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2시간짜리 해프닝이었다고 치부하는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었죠.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벌어질 4자 토론과 결선 토론에서 홍준표의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그 이후에 자진하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진하야의 생각이 없다는 면을 분명히 밝히신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홍 후보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대통령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아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라는 말씀,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예.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번 말장난으로 요리조리 피해가던 홍준표를 팩트로 맞받아치며 기어코 홍준표에게 원하는 답을 도출해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렌드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한 데서 이번 대통령에 한해서 임기를 3년 단축 개헌하는 것을 찬성하는 수치가 62%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72%가 나왔습니다.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홍 선배님께서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 2030년에 지선과 같이 대선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실제로 후반에 힘이 빠졌을 때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3년을 내거는 이유가 이 3년 자체가 민주당에 3년 만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민주당과 서로 대화하면서 개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로 본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 탄핵 대선 때 어느 후보가 나는 2년만 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거는 대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수천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3년짜리 하려고 꼭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그래 주장하는 것도 난 좀 난센스고. 한동훈이 홍준표에게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개헌에 대해 질문하고 홍준표는 자신은 3년짜리 대통령이 아닌 5년을 다 채우겠다. 결국 개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그 두 후보가 크게 오늘 싸울 줄 알고 기대하고 왔던 기자분들의 실망하는 눈빛이 강력한데요. 저희 당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아마 좋아하고 계실 것 사이 같습니다. 좋아요. 네. 현재는. 현재는 앞으로도 좋을 겁니다. 이 훈훈함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홍준표가 어떤 인간인지 다음 영상부터 나옵니다.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제가 잘 듣습니다. 우리 그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네.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쌍욕이 나왔는데요. 정치 대선배라는 인간이 그것도 비겁하게 본인의 지지자들이 꼭 물어봐달라는 핑계로 이 정도로 역겹고 천박한 질문을 할 줄은 저 역시 상상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나고 한동훈에게 수위가 높은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 묻는 기자에게 재밌으라고 했던 답변을 생각해보면 이 양반이 왜 계엄을 그저 해프닝이라고 치부했는지 저 양반의 정신세계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번 경선하는 목적이 이재명을 잡을 사람을 뽑는 선거죠. 그러려고 나왔고요.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후보님은 법무부 장관 계실 때 이재명이 못 잡아 넣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다.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에 참패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죠. 여소야대 상황에서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당대표에서 총선을 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당대표를 63%로 당선되면서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와 팩트로 입틀망시켰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한동훈에게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저는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3일 날 10시 반에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뭘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을 전제로 그래 물어볼 건 없죠. 아니, 지금은 내가 하는 시간이 끝나버렸네. 역시나 요리조리 능글맞게 피해가죠. 여러분, 지금 홍준표의 저런 모습은 전형적인 정치꾼의 모습입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은 국민 앞에서 저렇게 불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요 장면만 뽑아봤는데요. 총평을 하자면 한동훈은 전체적으로 힘을 좀 빼고 임한 모습이 보이고요. 홍준표는 한동훈을 살살 긁으며 반응을 체크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은 역시나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음이 명확해졌고, 이철호는 너무 의도한 이미지라 꼰대 홍준표가 반사이익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역시나 구태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빛이 나는 건 한동훈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